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 한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런 타이틀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질환은 사망률도 높지만은 행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20년 동안 또 의료계, 교육계에서 봉사를 해오셨는데 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2년 반이 지났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19대 네. 국회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와서 네. 그해 이제 새누리당으로 합당이 돼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제 19대 국회 3년 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비례대표는 직능의 전문성, 네. 또 직역의 대표성, 또 사회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네.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의료계에 있었으면서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사회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료 현안을 아는 의료정책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네.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힘썼던 네. 전문의로서 네. 장애인을 위한 보건정책 네.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네. 입법도 59건 네. 정도 했고요. 또 59건 한 건 한 건을 모두 그 의원실에서 입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 계층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토론회도 이제 비슷한 50여 회 했고요.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예. 또 그것에 대한 격려로 또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도 19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네. 지켜봐 주시는 국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보람을 느끼고요. 예. 그 나머지 1년은 그간에 했던 활동도 정리하고 네. 또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더 하고 국민과 호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59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고 예. 토론회도 50회 이상이나 예, 하셨어요. 56회 정도 한 것 아유, 같습니다. 정말 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예.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이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제정안입니다. 예.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입법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 질환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안인데요. 네. 그간에 이제 질환과 관련된 법안은 감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 감염병에 대한 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예. 비감염성 질환에 관한 법률은 크게 암관리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법이 필요한 것이죠. 네. 만성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심장과 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낸 것이고요. 네. 심뇌혈관 질환은 사실 빈도도 높고 또 그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고 네. 또 국민 의료비 부담도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뭐 심장
그 또 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뜻 떠오르는 병명은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한 질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심장 질환은 이제 네.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보셨을 예. 텐데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갑자기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네. 이제 갑자기 그 흉통을 호소하다가 뭐 호흡을 힘들어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심장 질환 중에는 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심장 조직이 손상되는 심근경색, 심근경색. 또 심정지 이런 것들이 네. 대표적인 질환이겠고요. 네. 또 뇌질환 중에는 뇌출혈, 아, 뇌경색 이런 네. 거 들어보셨을 텐데 뇌출혈은 그야말로 뇌에 출혈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압도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거나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 예. 되겠고요. 뇌경색 역시 뇌혈관 질환이 막혀서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오거나 사망하시는 그런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네. 크게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겠고 이런 질환들의 선행 질환으로서 가장 흔한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비만 이런 네.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현재 우리 일상에서 겪는 그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 뇌혈관 질환, 뭐 주변에서 보면 어머 누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빨리 가서 사셨대 이런 얘기 듣는, 사셨는데 한쪽이 마비래 이런 얘기를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그 심뇌혈관 질환 그 발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그 심장 질환과 이제 뇌혈관 질환의 이제 심각성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빈도가 높다. 두 번째는 일단 발병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세 번째는 의료비 부담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네. 빈도로만 말씀드리면 그 우리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이런 것들의 선행 질환이 이제 고혈압, 당뇨인데 네네. 예, 고혈압, 당뇨는 30대 이상 성인에서 3명 중에 1명꼴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3명 중에 한 명꼴이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뭐 65세 이상이 되면 뭐 65%,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빈도가 높은 것이니까 네. 고혈압 혹은 당뇨가 3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고혈압 혹은 당뇨의 인구로 말하면 지금 2011년 통계가 이제 마지막 통계로 나와 있는데 네. 1,100만 정도 됩니다. 고혈압 당뇨 인구가요? 1,100만요? 예. 그래서 30% 예,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되고 또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그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암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네. 세 번째는 2013년 기준으로 국민 의료비가 7조 정도 되거든요. 6조 9천억. 예.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 높다라는 점에서도 심각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망의 원인도 되지만은 행여 이제 삶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유증 여러 장애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참 힘겨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필요하지만 혹시 이게 예방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또 심근경색 혹은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회복이 됐을 때 또 심장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심근경색이 오거나 그럴까봐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심장 재활이라고 해서 운동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활도 필요하고 또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와서 한쪽을 못 쓸 때 걷는 거, 상지 기능, 또 인지 기능, 언어 이런 훈련을 시키죠.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에 있어서의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고 성인병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이제 금연이 중요하겠죠. 그 이제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심장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영양,
특히 이제 나트륨, 고나트륨 짜게 먹는 습관, 예. 네. 또 그와 함께 이제 운동 부족, 네. 뭐 비만, 뭐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겠죠. 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상식적인 것이지만 또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이게 알아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주할 수 있도록 하고 덜 짜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네. 비만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수칙들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에서 네.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보통 이제 모든 법안의 형태가 보통 이제 거의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제 법안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인데 이제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예. 네. 그것은 이제 개인의 질병 부담도 줄이고 사회적 고통도 줄이고 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국가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이제 목적이 담겨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관할 부서가 되지만 또 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둬서 전문가들과 또 현장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전 국민의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또 이런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치료하고 더 나은 치료를 해서 그 결과를 또 피드백하고 그런 게 이제 조사 통계 사업이 되는 거죠. 연구와 네. 조사 통계 사업. 예. 또 그거에 입각한 더 나은 진료를 위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심뇌혈관 센터라는 것을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질 높은 수준의 센터를 만들어서 예방 및 관리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가 이제 중앙이 있고 권역 네. 있고 또 이제 지역 이렇게 네. 점점 세분화되는 그런 센터들이 네, 생기게 예, 될 텐데 이 심뇌혈관 질환 센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예, 설명해 예, 주시면. 예, 예. 네. 현재 이제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6개 시도라고 하지만 11개 시도에 지금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에 뭐 분당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네. 또 강원에 있고 충북 충남 뭐 대구 경북 경남 또 이제 뭐 전북 전남 제주 뭐 이렇게 전국에 네.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5년에 걸쳐서 세 군데씩 개소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어서 네. 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생겼다. 네. 뇌졸중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겼다. 네.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도 이게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마비가 오지는 않을까, 굉장히 중하게 생각해서 네. 소위 빅5라고 하는 대학병원, 좋은 병원에 가려고 서로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 경기는 그렇다 쳐도 각 지역에서는 네. 또 암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하지만 네. 심장 뇌혈관 갑작스러운 거, 질환은 예. 뭐 60분 이내, 뭐 90분 이내 굉장히 빨리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 내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지 않으면 정말 생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각 지역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네.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이 있으면 그 9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착해서
그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으로 예. 가는 예, 혈관이 예. 막힌 걸 뚫어야 되는데 아하. 90분 이내에 뚫는 거를 이제 지침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90분이 아니라 뭐 70분 이하 뭐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뇌출혈 같은 음. 경우도 혹은 뇌경색 같은 경우도 네. 시간을 뭐 50분, 51분 걸리던 음. 것을 뭐 45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 사망률을 또 굉장히 현저하게 줄일 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역 심내혈관 센터가 이제 권역별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권역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도의 대표적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역센터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서 예를 들면 환자가 그 권역에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권역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권역센터였다면 인근의 지역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가하고 지도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중앙에서. 심내혈관 센터가 하는 것이죠. 예.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센터들이 신설돼 위원회가 생기고 국가가 계획을 잡고 이제 재정 문제가 반드시 수반될 텐데요. 예, 예.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사실 재원이 이제 그 매년 한 300억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300억 정도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300억은 이제 크게 아까 말한 권역 심내혈관 센터가 기존에도 이제 연간 네. 뭐 한 100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한 개 기관당 뭐 9억씩 11개 기관이면 이제 99억이니까 1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권역센터 이외에도 지역센터, 중앙센터가 그렇죠. 생기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게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 부분 이외에 이제 연구, 조사, 통계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연간 이제 300억 정도 들게 됩니다. 근데 300억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가 네. 연간 그 7조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네. 2013년 기준만으로 해서 7조입니다. 그러면 300억을 7조의 투자해서 예. 7조를 7조의 그 국민 의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7조의 10%면 7천억이고 1%면 700억이잖아요. 네, 1%가 안 그러니까 되는군요. 1%도 안 되는 0.5%의 네.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 비용이 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국가가 예방 및 관리를 하는 센터를 운영 안 한다든지 이 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일단 생기기만 하면은 방금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던 의료비를 덜 줄일 지출할 수 수 있고, 있고. 그것을 정말 필요한 다른 것에 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기대 효과가 많으실 텐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거둬들일 수 있는 기대치를 뭘 보시나요? 가장 빠르게 느끼는 일단 기대. 국민이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심내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네. 가장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사망률. 아, 그렇죠. 를 네. 그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이제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응급수송에서 빠르게 잘 치료하지 그렇죠. 않으면 그 사망에 네. 금방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5년간의 시범 사업에 있어서도 두드러졌던 거는 치료 시간이 빨라졌고 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큰 거네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빈도나 고혈압, 당뇨의 빈도를 이제 줄일 수 있어서 네. 중년기,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끝으로 의원님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하고 싶은 의정 활동이 어떤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59건의 법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재정법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그 재정법 중에는 이제 제가 좀
장애보건법을 냈는데요. 저는 네. 재활의학을 했고 그중에도 어린이 재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없어서 그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장애보건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보건법이 꼭 심의돼서 의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또 그거 이외에 나눔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이제 물적인 기부도 있고 또 재능 기부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그 착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산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나눔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역시 심의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법들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밖에 이제 개정안들도 그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또 소외계층이 좀 더 높은 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것을 많이 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입법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까지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또 다짐과 각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